엄마는 긴급 출동 서비스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를 막 아무 때나 맡기고 양말 어딨어? 이거 내가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지. 보면 나와 있잖아, 드라이하라고. 엄마 노안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나는 모녀 관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엄마는 자판기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엄마와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자판기 이렇게 하면 뭐지 자판기? 내 엄마 자판기처럼 이용했었나? 그랬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엄마는 자판기가 아니다. 과연 어떤 얘기일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의 세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의 세계라는 워딩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워딩입니다. 근데 이제 부부의 세계가 복잡한 것만큼 모녀의 세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모녀의 세계는 마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0년째 엉킨 어떤 실타래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있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딸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느낌인지 나 뭔가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공론화가 되고 해결점들은 찾아가게 되었지만 모녀 관계는 굉장히 묻혀왔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모녀 관계는 굉장히 약자들의 연대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지금까지 내는 어떤 관계는 아니었고 원래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녀에 대한 내가 책을 쓸 건데 모녀의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제 친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모녀 관계가 문제인 이유는 모녀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들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그 모녀들이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애증하고 이러지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갈등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표와 좌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갈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애증이 막 덩어리째 계속 눈두덩이가 불려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녀 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녀 사이는 모든 게 당연하고 모든 게 허용되며 모든 게 용납되나 결국엔 너무나 힘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녀 관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적인 어떤 문제는 무엇이냐면 간섭과 애정의 모호한 경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지표라는 것은 서로의 독립성이 보존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죠. 연애할 때도 각각의 어떤 개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뭔가 각각의 개체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떤 그 경계선을 인정받고 감정을 존중받고 선택을 뭔가 용납받고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그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 모녀 관계는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왔다 간다는 이 지점이 모녀 관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갈등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이제 굉장히 딸들에게 아주 많은 그 간섭을 애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참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엄마가 딸에게 요구하는 어떤 바람들은 굉장히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개의 엄마들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고요하고 아주 사랑이 가득하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주 고요한 심리전에 가깝죠. 그리고 굉장히 일상에 녹아듭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그 감정을 가지게 되냐면 아들은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보통. 그런데 딸은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우리 편, 내 편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와 나는 한 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4인분의 만둣국을 끓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봤을 때 딱 만둣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만두가 모자라요. 항상 무언가 모자르게 돼 있잖아요. 모자르면 엄마들이 너무나도 쉽게 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어떡하지? 야 만두가 모자르다. 야 아빠랑 오빠 먼저 주고 우리는 그냥 라면 끓여 먹자 라던가 너랑 나랑은 남은 거 모아가지고 딴 거 먹자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엄마들 딸들에게 제안하죠. 굉장히 많은 집들에서 반복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순간 딸한테는 만둣국에 대한 지분이 너무나 당연히 왜 없을까요? 원래 그쵸,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날 더 먹고 싶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왜 너무나도 당연히 너는 나와 다른 것을 먹어줄 거라고 이렇게 또 쉽게 가정하는가? 왜 딸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만둣국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빨리 뺏기는가? 굉장히 우리가 이런 현상 속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엄마의 의식과 어떤 무의식은 딸은 항상 내 편이고 나의 것이고 언제나 너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식 무의식적인 내면의 소리가 항상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때 딸이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 나도 만둣국 먹을 거야. 오빠 너 먹지 마. 아빠 뱉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딸은 뭔가 그날은 얘가 무슨 일이 있다. 얘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다. 얘를 뭔가 잘못 키웠다. 이런 날만 이제 굉장히 딸은 곤혹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강의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딸이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딸이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에 CCTV 있어?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강사님은 알았지? 근데 너무나 뭉클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그 딸한테 딸이 좋아하는 종류로만 만두를 사가지고 오롯이 딸이 좋아하는 딸만을 위한 만둣국 한 그릇을 다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듣는데 저도 굉장히 뭔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마 딸이 대접받은 거는 오롯이 딸 자체로서의 인격, 어떤 그 존엄함, 그런 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서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우며 그 누구도 쉽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문제 제기를 하면 너가 무슨 일이 있냐? 너가 요즘에 왜 이렇게 반항적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더 문제 제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는 엄마와 딸에서 두 여자로 분리된 다음에 두 사람으로 분리하는 것까지가 그 성장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서로 간에 붙어 있는 지점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 지점들을 떼어가면서 독립해 나가는 것이 한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서 싱글로 살아가다가 엄마가 되고 또 딸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엄마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독립해가는 어떤 그 성장 여정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심적인 문제는 이처럼 엄마에게 딸은 아들처럼 그렇게 약간 이질적이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복제 같은 분실, 뭔가 이렇게 자기 분신 같은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그 스며든다고 하죠. 이게 너무나 스며들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엄마들은 그러니까 아들에게서는 나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성에게서 느끼는 어떤 설렘과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딸에게는 뭔가 나하고 같은 성이니까 이런 안동감을 느낀다고 이제 다른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엄마와는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엄마와 딸의 어떤 정서적인 독립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의 이런 태초부터 있는 당연함은 우리는 여자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이제 떼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또 이와 같이 딸과 엄마가 이렇게 밀착돼서 의존되어서 가는 또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딸들이 어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하고 타인의 경계가 확실치가 않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 완전히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사랑을 주고 밀착해서 잘해주는 존재가 엄마인데 아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이 경계선이 굉장히 이제 모호하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에게 잘해주고 헌신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존적으로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되게 많은 엄마들이 과한 애정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딸들을 견인해 가기 때문에 딸들은 굉장히 딸조차 이것들이 또 스며들게 돼요. 엄마가 딸이 내가 분신인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경계가 모호하게 딸을 대하는 것에 스며드는 것과 같이 딸들은 마찬가지로 엄마라는 존재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날 사랑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나와 자아와 타자의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에서 완전히 흡수되어 있던 이런 엄마를 떼어내기는 정말로 쉽지 않죠. 이게 만약에 엄마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범죄자의 경우에도 이런 심리적인 특성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생다가 우리 엄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면 굉장히 의존적이 되고 엄마한테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뭐 이런 강인한 어떤 그 연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주민의 어떤 한 부족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해요. 자녀들이 20세까지는 엄마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이 여성은 엄마라는 호칭을 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엄마라는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와서 이제는 그렇다고 이제는 다 키웠으니 떠나라 이제 안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엄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시절은 다 끝났고 이제 넌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엄마는 엄마지만 이제 너와는 다른 패턴의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인생에 대한 고민이랄지 뭐 다른 어떤 뭐 삶에 대한 고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지만은 계속해서 관여하고 간섭하면서 의존하고 의존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미성년까지는 우리가 잘 서포트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잘 지원해주지만 이제 딱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건 이제 접는 거예요. 접고 다시 새로운 독립된 관계로서의 엄마와 자녀의 관계들을 다시 재정립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좀 필요할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집착을 떼지 못하는 이 심리적인 연결을 떼지 못하는 모녀 관계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녀들이 결혼을 좀 일찍 했죠. 저희 윗세대는 일찍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좀 많이 분리돼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엄마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또 이제 그 자녀 양육이나 이제 그 돌봄 문제 때문에 또 엄마와 더 가까이 사는 그런 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녀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애초에 좀 많이 줄여갔다면 현대 사회는 모녀 관계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모녀가 함께 있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졌고 상황도 굉장히 많아졌고 물리적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되게 가까이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또 같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죠. 요즘에는 그래서 뭐 40대 딸과 60, 70대 엄마가 같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대 딸하고 70대 엄마가 같이 살잖아요. 둘이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부부싸움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컵 여기다 놓지 말랬지. 이럴 거면 저기 하지 마. 내가 할게. 건들지 마. 넌 변하는 게 없어. 이게 대화, 이 워딩 있죠? 이 싸움의 워딩을 싹 빼놓고 이렇게 텍스트로만 쳐가지고 보잖아요. 부부싸움인지 모녀싸움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이 갈등의 양상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모녀 스트레스라는 말로 정의할 만큼 모녀 관계나 어떤 스트레스는 굉장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모녀 관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는 이런 갈등이 존재할 수 있구나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내가 만약에 그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좀 덜그덕 하는 이유가 이거였나? 뭔가 내 우울감의 이유가 뭐 이거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녀 스트레스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들과 이제 관계를 계속해서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엄마 편에서의 노력과 딸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딸 편에서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관계가 오직 좀 엄마가 방조적으로 되게 개입하고 엄마가 굉장히 딸을 잘 놓지 않는데 이 관계가 또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딸들이 엄마를 소비하는 것을 또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잘 지키고 막 열심히 하면은 잘 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망했어요. 오늘 마카롱 5개 먹었다.
망했어. 에이씨, 그냥 이번 주 다 먹어. 이번 달 다시 다음 달부터 할 거야. 이렇게 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잖아. 심리적으로 이런 것처럼 엄마가 나한테 너무나 밀고 들어오는 게 계속.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딸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이거를 뭔가 심리적으로 잘 분리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엄마도 엄마의 영향을 주고 내 의사 표현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생각하기보다는 아이씨 몰라. 엄마도 이러니까 나도 그냥 엄마 그냥 나도 엄마 뭐 해주는 거 나도 뭐 솔직히 좋은 것도 있으니까 나도 그냥 빼먹을 거 빼먹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하고 너트가 맞물리듯이 이제 막 굴러가는 거죠. 이제 둘이서. 그래서 이제 딸들이 그것들을 잘 거절하죠. 그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간섭과 애정의 모호한 경계잖아요. 그러면은 간섭은 굉장히 귀찮지만 이 애정이나 엄마가 주는 그 베네핏들이 있죠. 그 유익함의 이 달콤함을 떼내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건 굉장히 본능하고 또 굉장히 저항해야 되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양말도 빨아줘. 밥도 해줘. 생활비도 엄마 해줘. 그리고 엄마가 막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럴 때 어느 날 보면은 엄마가 해주는 게 굉장히 당연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딸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엄마를 소비해요. 엄마가 나한테 정서적으로 깊이 관여하는 만큼 딸들도 아주 교묘하고 이기적으로 엄마를 소비하기도 하죠. 죄책감을 느끼지만 소비를 아주 딱 냉철하게 멈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와서 막 냉장고 정리하고 막 이러면 그런 게 좀 싫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편한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막 엄마 이거 내일이야. 하지 마. 내일 냉장고야. 그냥 왔으니까 엄마도 뭐 먹고 쉬다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싫지만 하지 마 엄마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소파에 자꾸 눕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 이건 내일이야. 이 얘기가 차 나온다는 건 이제 그만큼의 노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딸들이 또 그렇게 냉철하게 엄마를 쳐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편에서 먼저 떼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딸이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엄마가 딸을 잘 보내지 못하는, 정서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내 딸은 더 누리게 해주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일종의 대리만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들이 보통 아빠들하고의 관계가 약간 소원할수록 딸들에게 더욱더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일종의 엄마들은 정서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정서적인 만족을 느끼는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 너무 긴 시간에 얘기를 해야 돼요. 30년 전 얘기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솔직히 막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아빠랑 이제 너무나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이제 딸이 편하고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에게 가져야 되는 친밀감을 딸에게 채우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편에서 떼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떼내려고 노력을 해야 서로가 잘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 딸에게는 엄마가 집착을 덜 하냐? 그렇지 않죠. 이제 결혼한 딸에게는 훨씬 더 생활 밀착형 집착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자녀를 또 돌봐주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딸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가 더 무섭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들은 서로가 많이 공론하게 됐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시는 거야. 이렇게 띠띠띠띠 하고 들어오시지 안에. 왜냐면 시어머니들끼리 서로 그렇게 경종을 울려주세요. 큰일 난다. 어딜 갈라 그러냐. 아들네 그렇게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싫어한다. 그럼 뭐 말 안 해도 싫어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지만 친정엄마들끼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 아우, 네 딸이 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엄마들이 아들네 집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개입하기는 벽이 굉장히 높지만 딸의 집에는 개입하기가 훨씬 더 이제 만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 편에서 끊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내 영역이다. 이런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딸들은 또 엄마가 만만하죠. 엄마를 소비하는 것이 또 솔직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볼트와 너트가 맞물리듯이 관계가 이제 어렵게 굴러가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엄마가 우리에게 해주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엄마를 인간 엄마로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나 과하게 엄마를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은 엄마를 과소비하고 있고 엄마를 과소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 과소비한다는 개념이 뭔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사랑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는 엄마의 사랑은 그냥 아름다운 거 아니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정말 해줘야 되는 범위를 넘어서 굉장히 과기능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엄마들은 굉장히 많이 과기능하죠. 인간관계에서 과기능을 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다른 한쪽은 과소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될 노동이나 어떤 정서적인 여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이 과잉하죠. 근데 무엇이든지 무리하게 되면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기능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것 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런데 내 필요를 아는 사람은 정작 나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과소기능하는 쪽은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해봤자 내가 기여할 것은 별로 없어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를 과소비하는 거, 엄마가 이제 엄마의 역할을 마치고 인간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마땅히 엄마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에게 빼주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부로 시간을 막 사용하고 여러분의 애를 막 아무 때나 맡기고 아무 때나 엄마를 불러 제끼고 아무 때나 엄마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하고 이럴 엄마는 이제 자판기가 아니고요. 엄마는 긴급 출동 서비스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 하는 그런 대상도 아니죠. 그리고 엄마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에요. 엄마 양말 어딨어? 엄마 내 스웨터 어딨어? 세탁소 안 갔다 왔어? 엄마 이거 내가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지. 본인의 옷을 본인이 넣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엄마 이것도 안 봐? 이거 할 때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드라이하라고. 엄마 이거 노안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거 또 빨래 할 때 뭐 안경 끼고 뭐 하나씩 읽으면서 해요. 그러죠. 그리고 엄마 이거 건조기에 돌리면 안 돼. 엄마 옛날 한참 살림할 때는 건조기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샌드백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는 엄마한테만 다 쏟아붓고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뭐 그거 되는 겁니까? 엄마는 상처받아요. 엄마 상처받고요. 엄마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다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고, 엄마가 여러분의 선을 넘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엄마의 선을 계속 넘으면 이거는 시간이 계속 갈수록 정서적으로는 엉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쪽에서 멈추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딸들이 조금씩 엄마를 이렇게 떼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를 보는 시선을 조금 더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이지만 인간이고 여자이고 상처받는 존재고 굉장히 유한한 존재고, 엄마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아주 한정적이다. 엄마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엄마가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아마 하셔야 될 역할은 이미 굉장히 많이 충분히 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해서 엄마에게 무언가를 당연히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것은 여러분이 하고, 엄마의 인생을 내가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을 당연히가 생각하지 않나, 또 엄마의 정서를, 또 엄마의 어떤 그 관절을, 내가 엄마의 시간을, 엄마의 여가를 굉장히 내가 당연하게 요구하고 그것마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진 않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들이 엄마를 이렇게 조금씩 떼어낼수록 엄마들이 그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영역을 좀 더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자기 자신으로서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드리는 게 또 가족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엄마를 마구 소비했던 지점은 없었는지, 엄마의 간섭이 너무 싫다고 얘기하면서도 엄마의 애정을 내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빨아먹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엄마 딸에서 두 여자에서 두 사람으로서 성장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